안녕하세요. 미세스 앤입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이면 누구나 하는 생각이 올해 나 뭐 하면서 보냈지? 특히 연말 연초에는 승진자 발표도 나고 인사이동도 있고 그러잖아요. 남들 다 승진할 때 나 뭐 했나?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너무 가느다래서 올라가는 건 엄두도 못 내고 남 승진하는 거 이렇게 뒷바라지 나 해주면서 이제 일에 치여 살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을 뚫죠. 네, 저기 지하로 쭉 잠수해서 두두두두 뚫고 갑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준비했습니다. 을의 철학.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이에요. 지금 올해는 이제 회사 인간 된 지 10년째인데 정말 올해는 현타가 많이 왔거든요. 신입 때는 이제 원래 모든 게 다 나는 계속 을이니까 뭐 이러면서 좀 혼나거나 조금 일이 잘 안 되거나 막혀도 힘든 걸 덜 느꼈는데 한 10년 차가 되고 나면 나 10년 차 됐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헤매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몸에서 정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요사스럽게 아픈 곳이 진짜 많았어요. 가장 크게 겪은 게 좀 비밀인데 배에서 소화되는 소리가 그 장음이라고 하는데 너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와서 이렇게 딱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 조용한 사무실에 제 뱃속의 공기와 물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미친 듯이 나서 사무실에 2시부터 그러니까 6시까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있었죠.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태를 겪었는데 지금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 책 이제 작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연말에 읽으면 딱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는 송수진 저자이고요. 30대 중반 비정규직 노동자. 학부 시절 행정을 전공했지만 제대로 써먹은 적이 없다. 대학 졸업 후 알만한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30쯤 무역회사에 들어갔지만 금융사기를 당해 모은 돈을 다 날렸다. 이후 틈틈이 알바를 하며 세무사 준비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해야 할 공부는 안 하고 철학책을 붙잡기 시작해 사회복지 분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현재는 사회복지사, 특히 청소년 상담사로 활용 중이다. 뒤늦게 철학과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인제 30대 중반이신데 작가님도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네요. 이제 제가 여기서 당해보지 않은 일은 사기, 뭐 이 정도인데 이분보다 10살 더 먹은 저는 현재 더 심각한 상태인가요? 이분은 이렇게 어엿하게 책이라도 냈지만 저는 책도 없고 아주 평범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보면 이분 성공하신 분입니다. 저자는 철학이 자신의 이런 멀미나는 삶과 이별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말을 해요. 특히 본인을 이제 이렇게 번쩍하고 일깨웠던 사람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었다고 하는데요. 을로서 내가 가진 위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줬다고 이 말을 하면서 철학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책은 이렇게 목차만 쭉 읽어도 우리가 을로서 살아가는 삶이 왜 고단한지 이렇게 목차만 쭉 읽어도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을에서 해방되는, 그러니까 갑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나 갑일 때도 있지만 을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맨 아래 직급에 있는 저희지만 밖에 나가서 또 물건을 사러 가거나 내가 고객이 됐을 때 그때는 또 우리는 갑이 되는 경험을 하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갑으로서의 삶만 살아야 돼. 완전히 갑인 삶을 살겠어. 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럼 이제 방법이 있겠죠. 좀 더
오래 갑인 사람으로 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을인 동안에도 조금 더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을이 되어서 을일 때도 좀 괜찮아, 을이어도 좀 괜찮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 뭐 둘 다 자기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건 똑같지만 목표를 나 자신에게 맞추느냐 아니면 세상의 목표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요즘 한참 유행하는 능력주의라는 시선으로 보면 을이 무능력해서 을이 된다. 꼭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능력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능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시청을 지금 바로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에 전혀 수긍을 못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거 시간 낭비죠. 그 시간에 본인 생각대로 그냥 자기 개발하시면 돼요. 저는 능력주의자에 대한 반박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속 맴돌기만 하고 이렇게 딱 정리된 말로 하라고 하면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딱 기준처럼 이렇게 틀이 딱 되어서 우리는 계속 그게 정답이라고 배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45년 제가 사는 동안 그게 계속 정답인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배운 세대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저자가 바로 출발점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정확한 비유를 들어주죠. 이런 냉소를 보내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달리기 출발선에 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당신보다 100m 앞에서 출발한다. 저보다 100m 앞에서 출발하는 거죠. 시작과 함께 당신은 줄기살기로 뛰었지만 결국 앞에 선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 앞에 선 이가 우승 트로피를 쥔 채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러게 평소에 노력 좀 하지. 그러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기울어진 운동장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 달리기로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이 없어서 을이 된 건 아니거든요. 저처럼 근데 능력주의를 정답으로 배우고 자란 사람은 남한테서 밀려날 때마다 늘 의심하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될 건데 그게 안 돼서 그래.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계속 내 책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또 혹시 내가 잘 되더라도 그건 내 능력 때문에 잘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운 학습이라서 그렇게 배우고 자랐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직접 살아보고 그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 시선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는 늘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애초에 그러니까 주어진 것의 선택은 우리가 부모를 성격이 좋은 부모, 돈이 많은 부모 이렇게 골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 겸손해지죠. 갑질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냥 처음 태어났을 때 타고났던 어떤 환경 또는 살아가면서 주어진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내 능력 때문에 지금의 나가 온전히 이렇게 잘나게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갑질을 안 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하고 있는 말이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과 을의 상황도 계속 뒤바뀌지만 우리가 그 홀대받았던 시선으로 그런 능력주의의 시선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다시 남을 홀대하는 부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시선은 사실은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 그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조금 차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읽어 좀 개선하고 싶거나 생각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갑이나 을,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는 사실은 로버트 플러의 신분의 종말이라는 책에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플러의 지칭에 따르면 뭐 이제 갑, 을 뭐 이런 게 아니라 somebody, nobody로 나뉘는데, 저자가 첫 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우린 nobody여도 괜찮아. 왜냐면 nobody들이 연대하면 더 무서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어. nobody는 잃을 게 없거든. 맞아요. 잃을 게 없어요. 그 잃을 게 없다는 거에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읽어보시려면 도서관에 가셔서 대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고를 정가보다 조금 더 주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다시 출판해주세요. 출판사님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노바디들에게 필요한 책인데 이야기가 딴 데로 갔군요. 다시 을의 철학으로 돌아가서 이제 을로 이렇게 막 경험을 잔뜩 하고 있던 이 저자의 이 사례들이 여기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경험을 계속하던 저자는 언제 이렇게 정신이 확 뜨이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을까요? 그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모순된 상황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그때 그곳에서 뭘 느꼈는지 똑바로 응시해야 된다. 부조리를 느꼈는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았는지를 말이다. 어느 지점에서 무너져 버렸는지 알면 그 지점까지 가지 않도록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나를 알아갔던 것 같다. 저자는 직면했네요. 자신의 모습을. 피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을이 되어서 갑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 이런 모멸감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직면을 했습니다. 내 상태를 정확하게 정확한 시선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걸 배우지 않잖아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객관적인 나를 보는 게. 특히 이제 을로 죽을똥살똥 하면서 겨우 이렇게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데 먹고 사느라 바쁘고 거기에 막 이렇게 치여서 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당장 자고 먹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나를 똑바로 보는 일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때가 가장 필요할 때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그 다음이 생겨나요. 즉 획일화된 기준에 맞춰서 내 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나만이 가진 어떤 개성들이 다 상실된 채로 세상이 재단하는 그 능력 위주로만 기준을 삼게 되면 우리가 벌고 있는 돈,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한없이 자찬해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팔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 가끔은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씩 긁어내야 될 때도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나라는 사람을 규정짓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일은 나를 말해주는 아주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즘 부캐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기준으로 어떤 능력주의의 기준으로만 이렇게 보면 세상이 굉장히 단순해요. 단조로워요. 그런데 그만큼 사는 재미는 없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도 내가 지금 회사에서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위치, 상황 이런 것들 말고도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이 마음 한가운데 말뚝처럼 이렇게 새기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렇게 다 능력주의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에서 나를 유지한 채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갑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더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딱히 그러진 않아요. 능력주의로 재단된 자기의 모습에 그 사람들도 만족스럽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더 높은 곳, 그 다음이 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 조직이라는 보호막을 벗어나면 그들의 삶은 심각해진다. 작은 것 하나도 시도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큰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매일 자기 일을 알아서 처리해주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 공포를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렇죠. 사소한 일도 자신이 결정할 줄 모르고 조직에서 정해진 대로 그 틀 안에서 살다 보면 틀 밖에 나가서는 죽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능력한. 그런데 을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사실 생활력도 더 강하고 좀 더 나아갈 수가 있죠. 저자는 이 책에서 을의 상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 겪은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철학적 의미를 이렇게 보태놨어요. 내가 겪은 이런 인생의 고난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 저자가 얼마나 이렇게 철학적으로 자세히 잘 적어놨냐면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저자의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고 나면 굉장히 있어 보여요. 굉장히 심오한 삶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철학은 이게 철학이 들어가잖아요. 철학은 또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렵다, 좀 싫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오리지널 에세이로 지금 뭐 이대로도 꽤 괜찮아 라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책, 그런 책은 이제 김신지 작가의 평일도 인생이니까 거기에도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가 담겨 있진 않아요. 좀 편하게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 김신지 작가의 평일도 인생이니까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밥벌이에 묻혀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내 삶인데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어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읽어볼 책으로 우리 송수진 작가님의 을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에 이제 내게 주는 선물처럼 내가 하는 일의 의미, 그리고 그 일을 조금 벗어나서 내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는,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